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더텅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아마도 올해 수능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아마 다음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자, 이번 수능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수능 한국사를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난이도는 어땠냐?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하 수준. 그런데 선지가 조금 까다로운 친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비율은 언제나 거의 비슷하죠. 그죠? 어디까지?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조선까지 한 10문항 정도. 근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또 10문항 정도 이런 식으로 항상 나눠져 왔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마 많은 친구들이 사실 처음에 한국사 공부를 하려고 딱 펼치면 그쵸, 맨날 삼국시대 한 거기까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뒤에는 너무 양이 많아 점점점 놓게 되는데 사실 이제는 훨씬 더 비중이 강해진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번에 특히나 한국사가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사는 사실상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의 출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제 교재가 변경되기 때문이겠죠. 교과서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뒷부분부터 공부하는 그런 노력도 해보시면 좋겠더라라는 거. 항상 공부할 때, 복습할 때도 물론 앞에서부터 가는 것도 좋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그 다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한 최소 3번은 사실 한국사 공부해 오셨거든요. 이제는 좀 출제 비중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어떤 문항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한국사가 아무래도 이제는 좀 평가 자체가 난이도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사를 잘 알고 있는가? 따라서 항상 어떻게 얘네들을 떨어뜨려야 될까? 어떻게 얘네들을 이렇게 마이너스를 시켜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나와요? 중요한 빈출 주제를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평이라던가 학평에서 열심히 준비만 해오셨다면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서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또 집중해서 한 번 더 복습하셨다면 한국사 수능에서 미끄러질 일 당연히 전혀 없고요. 만점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빈출 주제가 잘 나오니 당연히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오는 주제만 웬만해서 다 맞춘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만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뒤에 살짝 선지 조금 까다로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잘 마이너스에 가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거 어떤 것과 비슷했는가 좀 살펴보자면요. 자, 수능사 4번인데요. 예, 문제 번호까지 똑같죠? 같은 4번입니다. 자, 학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의종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의종 나왔으면 그리고 무신 어쩌고 나왔으면 그리고 지금 뭐하고 있어? 술 먹고 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정중부가 잠시 나왔더라라는 내용 나와져 있죠? 이의박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무신정변이더라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 나와져 있죠. 물론 그 사이에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으로 문제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약간의 문제 유형만 달라진 건데 결국 묻는 건 뭘 물어보는 거다? 무신정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전에 이자겸의 난을 얘기해주고 있었죠. 이거 문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항상 문신위주, 문벌위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무신정변 일어나고 무신정변하면 가장 좀 탄탄했던 바로 최씨 무신정권의 최후가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건 당연히 뭐겠어요? 무신정변이요. 그죠? 그래서 정중부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 똑같은 비슷한 사료를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무신정변의 발생 거의 선지까지도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실 나머지를 잘 마이너스를 해도 충분히 이제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옵니다. 시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조선이랑 다 근대화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항상 빈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한국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빈출 문제가 있었는가? 자, 여기 보면요. 네, 고려에서 항상 좀 잘 나오는 게
아무래도 무신정변 아니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원간섭기입니다. 그래서 원간섭기와 함께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연결되는 문제들도 너무나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6월 모평 5번 문제였는데 여기 보면 공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원나라 공주 어쩌고 원간섭기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권문세조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사 5번을 보시면 다루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격을 낮추었다라는 내용, 관직 이름이 어쩌고, 그리고 엄청난 힌트 여기 있어요. 충녀랑 나왔잖아요. 충자 누구에게? 원에게, 원황제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들어간 거죠. 따라서 원간섭기 같은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보면 원의 강요로 공녀 관련된 거 여기 있었는데 요게 바로 뭐가 돼요? 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지만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너무 동떨어진 막 신라 골품제 나와져 있고 조선시대 나와져 있고 하다 보니까 나라별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을 해 두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요. 봤더니 이제 일제강점기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한국사 봤더니 여기 회사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이 법령에 따라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예요? 회사령이죠. 회사령 1910년대 대표 자료로 너무 잘 나오는 자료고요. 요거 말고 여기를 봤더니 조선주둔 헌병이 어쩌고 저쩌고 치안을 유지한다 나와져 있습니다. 헌병 경찰제 물어보는 거죠. 이것도 잘 나온 사례고 그다음에 또 요거 플러스로 뭐가 잘 나오냐면 조선태영령 있죠. 그죠? 요런 거 보여주면서 10년대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사실 보기들이 너무나 쉬운데 그나마 그래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그래. 독립협회 정도. 그죠?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이전인데 괜히 일제강점기 느낌이잖아. 독립이란 말 때문에.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개화기 때의 일이다라는 걸로도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법령 뭐예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환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요렇게 3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복까지 이렇게 세 꼭지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그 시기 관련된 사료 보여주고 그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고르시는데 솔직히 보기만 봐도 풀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출제가 되어 왔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만적이 웬 말이며 통리기무화물의 쌍성총관부 웬 말입니까? 그죠? 시기가 너무 다르더라. 그래서 쉽게 고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료를 좀 미리미리 거기에서 힌트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좋겠죠. 이왕이면 한국사면 또 거의 뒤쪽이고 빨리 쉬고 여러분들 다른 것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요렇게 해서 빨리빨리 보기에서 내용들을 캐치해낼 수 있게 연습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봤더니 어떤 문제 나와져 있냐면요. 자, 잘 나오는 단체가 하나 나와져 있죠. 뭐예요? 한국광복군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봤더니 이번에 수능을 봤더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조직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습니다. 국내 진공작전 나왔죠. 그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요. 답도 거의 똑같아요. 그죠? 미얀마 인도전선, 인도 미얀마 전선 똑같죠.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같은 해의 문제예요. 같은 학평입니다. 이렇게 학평에서 연습 잘 해놨으면 수능에서도 미끄러질 일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학평들, 모평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셨다면 한국사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사 양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물론 조금씩 살이 붙은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두려워 마시고 우선은 펼쳐주세요. 우리의 역사고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좀 까다로운 문항이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4번 문제인데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해가지고 사진 속 건물은 우선 그래도 힌트 많이 주고 있죠. 1927년 그러면서 가 도쿄지회 창립대회가 열렸는데 와우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등등등의 지회를 주었던 그러면서 엄청난 힌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등의 강령을 내세우며 사회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또 엄청난 힌트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당시에는 현재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나와져 있습니다. 요 흐름 연결한 거 진짜 너무 잘 나와요. 어디서부터 가는 거죠? 그렇지요. 바로 순종의 인산이를 계기로부터 시작했던 1920년 60만 세운동 정오의 선언 신간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 요 라인은 진짜 너무나 자주 나오는 빈출 라인이긴 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조금 더 헷갈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뽑았냐면 보기를 보시면 기존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게 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막 개 동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완전 막 저기 막 신라 막 이런 애들 막 보기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개화기부터의 내용이 조금 그나마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게 근대사 하면서 우리가 근현대사 하면서 했던 건데 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게 좀 선지가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게 조금 슬프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사실 이런 연도 같은 힌트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꼭 항상 헷갈리는 게 신간회랑 친구 누구? 신민회죠. 이름만 친구예요. 시기 너무 다르죠. 1907년, 1927년인데 또 그 신민회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도 있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단체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잘 해두면 너무나 좋겠구나 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죠? 어쨌든 그래서 관련해서 문제가 답이 된다는 건 정우의 선언 되겠고요. 나머지 막 을미사병 그 다음에 완전 뭐 사실 뭐 조선건국위원회 너무 광복이고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근현대사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전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단체별로 특징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 국제보상운동 주도하였다. 너무 잘 나온 선지예요. 그죠? 이거는 신문과 관련이 있죠? 대한매일신보와 관련이 있고요. 요것도 너무나 잘 나온 선지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독립협회가 했던 일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단체들의 특징도 진짜 잘 준비를 해두시고 구분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항상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놈의 통일 문제 나와져 있습니다. 요것도 생각외로 선지가 조금 그래서 까다로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는 문제로서 그래서 막 진짜 시기 동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 넣어서 진짜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냈는데 요것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현대사 중심으로 다 되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선지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에서 뭐래요? 와, 우리가 이렇게 북방 외교했다고요? 라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노태우 되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그 다음 분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김대중 정부겠죠. 그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노태중은 또 누구예요? 노태중은 없죠. 노태우 와 김대중 사이에 김영삼 정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아니야. 뭐야 그러면 북방 외교 후에 우리의 상황을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그래서 노태우 정부 시기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선지를 좀 한번 우리가 이렇게 없애볼까요? 그죠? 자, 우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설치되었다. 뭐예요? 유신헌법 박정희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그 유신헌법이 나오기 이전에 조금 이렇게 냉전이 완화되는 것 같으니까 했던 그래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최초로 이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의 유엔의 동시 가입.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방 외교를 하면서 뭔가 이제는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우리가 북한이랑 여러 가지 수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유엔에도 가입하고요.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요. 요런 내용들이 노태우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물어볼 때 항상 거의 나오는 게 뭐예요? 통일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통일하면 여러분들이 김대중만 생각하시는데 중요하죠. 노벨평화상 받았고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외로 문제 잘 나오는 건 사실 노태우 정부거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판문점에서 정전 협상이 조인되었다. 협정이 조인되었다 나와져 있는데 판문점 선언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정전 이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이 개최되었다. 국교 정상화 언제예요? 박정희가 되겠죠. 그래서
좀 박정희 때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좀 많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판문점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판문점이 이제 4.27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4.27에 관련해가지고 또 통일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선 지금 뭐가 나와져 있냐면 정전협정 나와져 있죠. 휴전 아니고 그죠? 정전협정 나와져 있는데 요거는 그쵸. 우리 6.25 전쟁 끝날 때쯤에 사건이더라라는 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에 관련된 내용도 꼭 한 문제는 나오니까 이거 진짜 빈출 주제죠. 맨날 20번이잖아요, 거의.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 언제나 기출을 중심으로입니다. 기출에 나와져 있는 주제들만 웬만해서 다 하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뭐 가끔 까다로운 거 있어서 뭐 만점까지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거진 그런 적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근현대 비중이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더 집중해서 공부해 주시고 자료 끝까지 뭐 다 읽을 필요 없고 거기에서 힌트 찾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리진 않았지만 언제나 항상 문화재도 같이 출제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부터 해서 이제 뭐 고려라던가 조선까지 문화재 정리하는 것도 항상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네. 기출이다. 기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수능에서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